2019-10903 이성대 반도체 물성 10주차 과제로 차량용 반도체 기술과 그 부족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량용 반도체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1980년대에 전자식 연료 분사 장치를 적용한 자동차의 상용화 이후 자동차의 안정성과 편의성의 향상을 위한 필수 부품으로 반도체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테슬라나 구글 등에서 개발하는 자율주행 차량 등으로 차량용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또는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성장 가능성과 분야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따라서 전자산업 분야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출과 확장을 계획하는 회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출시된 자동차들에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장치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차량의 센서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대당 평균 200개에서 400개 정도의 반도체가 최소한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여러 개의 전자기기들의 총괄적인 제어를 위해서 사용되는 반도체인데, 이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의 센서, 그다음 엔진, 제어장치, 구동장치 같은 핵심 부품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가정용 반도체, 주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 등에서 현재 많이 개발 중인 이런 반도체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에 뜨거운 엔진 열이라든지 또한 빠른 속도 등의 조건을 특히 외부 센서 같은 경우에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반도체 성능이나 동작의 오차 등에 의해서 사람의 안전성이 좌우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에 있어서는 특별히 더 고품질의 반도체가 요구되게 됩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와 일반용 또는 가정용 반도체를 비교해 보겠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용 또는 가정용 반도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 등에 들어가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등에서 개발하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고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용 반도체에 비해서 요구하는 기술 사항과 정확성이 높고요. 또한 외부 센서라든지 또는 내부 센서 등의 이제 차량의 열이라든지 밖에 달려있는 경우에 이제 속도에 의한 바람 등을 버텨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요구되는 기술 사항이라든지 강도도 높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ECU, 엔진 컨트롤 유닛의 경우 이 컨트롤 유닛과 가감속 페달 간의 오류 같은 게 발생 시에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일반 차량에서 급발진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반도체에서 데이터 프로세싱 오차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연산 정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야 하고, 또한 수명이 길어야 하고 온습도에도 영향을 매우 적게 받아야 합니다. 이 온습도의 영향을 매우 적게 받음으로써 이 반도체의 데이터 오차를 줄이는 것이 또한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특성상 이제 보유 기간이라든지 수명 기간도 핸드폰 같은 것에 비해 사용 기한이 훨씬 길기 때문에 교체 기한과 이런 기한들도 모두 길게 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 아래에 나오는 차량용 반도체와 가정용 반도체의 차이를 나타낸 표를 보면은 차량용 반도체의 필요 수명은 15년 이상으로 가정용 반도체에 비해서 거의 5배에서 10배 이상까지도 필요 수명이 차이가 나고, 온도 조건 역시 가정용 반도체는 0도에서 40도까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온도 범위인데 비해 차량용 반도체는 화재라든지 각종 상황에 버틸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든지 영하 40도에서 최대 155도까지의 작동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습도 조건도 마찬가지로 가정용 반도체는 굉장히 좁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범위인데 비해 습도 조건도 0%에서 100%까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허용 불량률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과 가정용 역시 10% 내외로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재고 보유 기간 역시 가정용 반도체는 약 1년에서 3년인데 필요 수명과 유사하게 차량용 반도체는 이것의 거의 10배 이상 되는 30년이라는 재고 보유 기간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부족 현상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오늘날 차량용 반도체가 최근 2021년 들어 특히 더 부족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면서 뭐 테슬라라든지 GM, 그다음 뭐 도요타 등의 이제 주요 차량 기업들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표 기업으로는 독일의 인피니언, 네덜란드의 NXP, 일본의 르네사스, 그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XN, 그리고 스위스의 ST마이크로 등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 시장의 전체 규모는 약 2269억 달러 규모이지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10%도 채 안 되며, 위에서 말한 고사양 요구로 인해서 생산 가능한 업체도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의 주 원인은 아래에 나와 있듯이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인데, 이 MCU 제조사들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최근 제작량을 축소하였으나, 빠르게 증가하는 차량용 반도체 수요와 특히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가 더 많아지면서 이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뭐 텍사스의 한파 등으로 재해 등으로 인해서 이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기 힘들어지며 공급량 축소로 인해서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MCU 생산용 웨이퍼는 그리고 약 200mm 8인치 정도의 사이즈가 다수이며, 이는 생산성과 수익성이 다른 반도체들에 비해 낮은 편으로 여겨져서 잘 생산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이 없었던 일반적인 차량에는 약 10만 개에서 10개에서 20개만의 반도체가 들어가 있었으나, 현재처럼 반자율주행 상태나 자율주행 상태를 목표로 하는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테슬라에서 개발 중인 차량에는 그 수십 배에 달하는 400개에서 500개 이상의 반도체가 요구됩니다. 또한 테슬라나 구글 등에서 지향하는 미래형 자율주행 차량에는 최종적으로 약 한 대당 반도체가 2000개 이상 들어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공장 생산 설비라든지 등의 문제로 적어진 공급과 맞물려 이 자율주행 차량 자체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각 차량마다 들어가는 반도체의 수도 약 10개에서 20개에서 최대 대략 2000개 정도까지 약 200배까지도 늘어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 외적으로는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라든지 뭐 재료나 인력을 수급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미중 무역 등으로 인한 반도체나 히토류 그리고 공장 가동의 불안정성도 영향을 미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가 국내에서도 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등의 대규모의 반도체 산업이나 기술이 있음에도 국내에서 생산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용 반도체 대비에 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온도 범위라든지 습도 범위, 생산 및 보관 기간 등에 있어서 큰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을 들여서 R&D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문제점은 이번과도 연결됩니다. 현재 시장과 수익성이 아까 말했듯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 크기는 전체 가정용 반도체에 비해서 약 1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우에 이미 가정용 반도체로 큰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으로 R&D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큰 수익을 내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앞서 말한 대로 차량용 반도체를 R&D 연구로 생산하고 개발했을 때 예상하는 이윤과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이윤과 가전제품 또는 전자제품의 이 가정용 반도체로 낼 수 있는 이윤이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밀린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이유로는 이제 차량 탑재용 반도체가 오차 등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시 인명피해 등의 문제의 규모가 핸드폰 폭발 사고라든지 이런 가정용 반도체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매우 커지며, 또 리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 핸드폰 리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핸드폰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할 때도 리콜로 인해서 기업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삼성이나 애플 등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와 자료 출처는 SK 하이닉스 홈페이지와 공학도의 정보 블로그를 참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109003 이성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